자, 반갑습니다. 10주차 2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거 행렬식의 파트를 이제 공부를 다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레마 공식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행렬이 3 곱하기 3행렬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행렬식을 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크레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라든지 굉장히 계산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가지고 숙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 뭡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수반행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든 그 성분들에 대한 연인수를 다 구했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행과 열을 전치시켜 가지고 수반행렬을 구해주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실수가 없도록 여러분들 연습을 조금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5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는 183페이지인데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 조금 많이 좀 여러분들 새로운 용어, 생소한 용어도 많이 나오게 될 거고, 더군다나 내용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추상적인 내용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여러분들 용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해서 그 용어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해서 조금 그 공간상에 있는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뭐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문제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시각화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공부하시는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조금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조금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준비를 잘 할게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그런 추상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의 뜻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반드시 좀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183페이지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글귀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벡터 공간인 Rn과 그 부분 공간을 중심으로 행렬의 벡터 공간, 함수의 벡터 공간 등 Rn의 덧셈과 그 다음에 스칼라베에 대한 주요 연산 법칙을 따르는 벡터 공간의 개념과 그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여러가지 실제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얻을 수가 있다. 벡터 공간과 부분 공간의 정의와 함께 1차 독립과 1차 종속, 기저와 차원, 행렬의 개수 및 좌표 벡터 등 벡터 공간에 대한 여러가지 기본 개념과 주요한 성질을 소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바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용어가 여기 1차 독립이랑 1차 종속이라는 말 보이죠? 예. 1차 독립이랑 1차 종속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이 보시게 될 용어가 될 거고요. 그다음 기저와 차원 이런 내용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저와 차원 이런 것도 배우게 될 거고 뭐 그 행렬의 개수와 좌표, 개수는 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개수의 느낌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새롭게 조금 뜻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좌표 벡터 등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조금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하나씩 용어를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 그 183페이지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 부분에 뭐 행벡터랑 열벡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좀 약간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Rn의 벡터는 일단 뭡니까? 성분이
성분이 n개인 요런 벡터인데 이게 행으로 나열되는 벡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세로로 열로 나타내 줄 수 있는 벡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나타내어 준 요런 벡터를 행벡터, 그 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나타내 준 벡터를 열벡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근데 행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상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벡터를 좀 구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 벡터를 n차원 벡터를 이렇게 세로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Rn상의 그 벡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로로 표현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벡터를 n차원 벡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로로 열 벡터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도 잠깐 소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184페이지에 중간에 나와 있는 이런 연립 방정식 있죠. 그 연립 방정식의 해를 이제 구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열 벡터들이 이제 결합된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거 앞에서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보시게 되면은 예제 2.2.5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죠.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예제 2.2.5를 보시게 되면은 그죠? 예제 2.2.5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x1과 x2, x3, x4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가지고 선행변수랑 자유변수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이거는 중간고사 때 문제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서 선행변수와 자유변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유변수를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뒀었죠. 맞죠?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우리가 해를 구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 앞에서 조금 할 수 있었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사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 공간이라는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Rn이라는 Rn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Rn의 공간에 부분 공간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185페이지에 있는 부분 공간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185페이지에 자 정의를 보십니다. 부분 공간의 정의죠. 부분 공간의 정의. 부분 공간의 정의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집합을 그 Rn상에서 부분 집합을 이렇게 가져와요. Rn상에서 부분 집합을 이렇게 가져왔을 때 이 부분 집합이 부분 공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때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정의죠. 정의. 자, 첫 번째 조건은 자 우리가 바로 0벡터죠. 0벡터. 0벡터가 반드시 그 부분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x도 부분 집합 안에 들어가고 y도 부분 집합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x 더하기 y도 부분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x가 만약에 부분 집합 안에 들어간다면 임의의 상수 알파에 대해 알파 x도 S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 준다면 우리는 뭐다?
이 S를 바로 뭐라 한다? Rn의 부분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Rn의 부분 공간 이라 한다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부분 공간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조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예제 5.1.1 같은 경우는 자, S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2차원 벡터죠. Y는 3X. 이 집합은 Rn의 부분 공간이냐 R2의 부분 공간이냐 R2의 부분 공간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걸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0,0은 어때요? 0,0은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S상에서 임의로 벡터를 하나 가져오게 되면 뭐 이렇게 할게요. 뭐 벡터 이렇게 할까요? S상의 원소를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지금 뭐냐면 Y가 3X 죄송합니다. 이게 등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Y가 3X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어떤 공간을 이렇게 한번 더 볼까요? 일단은 요런 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X에 3X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제 요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S의 원소들은 이제 요런 모양을 가지게 될 건데 자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이제 S의 원소 형태다. 원소들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 첫 번째 자, X가 만약에 0이면 어때요? 0이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0,0이라는 걸 것이 바로 S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임의의 두 원소를 하나 가져옵니다. 자 x1 3x1 그 다음에 자 x2 3x2 이거를 각각 S에서 들고 와요. 이랬을 때 우리는 뭐다? 더하기에 대해서도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x1 3x1 x2 3x2는 우리가 행렬의 벡터의 덧셈 연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뭐예요? x1 플러스 x2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x1 플러스 x2죠. 맞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성분의 3배를 한 게 밑에 있는 성분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S의 원소 형태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파의 x1 3x1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알파의 x1 그 다음에 3의 알파의 x1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적어보게 되면 알파의 x1이고 3의 알파의 x1 이렇게 돼가지고 역시 어때요? 첫 번째 성분의 3배를 해서 밑에 성분이 나오니까 이것도 역시 뭐다? S의 원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S의 원소들은 어떤 모양이냐면 첫 번째 성분에다가 3배를 곱해서 다음 성분이 나오면 이제 S의 원소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자 1번이랑 2번, 3번을 이용해서 우리는 뭐다? 따라서 결론은 S 요런 꼴들의 모임은 뭐가 된다? R2의 부분 공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부분 공간을 보여주면 되고, 여기도 하나 더 첨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요 2번이랑 3번을 한번 합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이랑 3번을 합쳐가지고 요렇게 이거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x 더하기 베타 y 이것이 뭐다? S 안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2번, 3번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부분 공간임을 볼 때 반드시 조금 조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다? 0이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알파 x 더하기 베타 y가 역시 부분 공간 안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는 부분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보시게 되면 예제 5.1.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X의 3 R2 이런 집합은 R2의 부분 공간이 안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 S의 원소를 모양을 이렇게 하나 가져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X가 어떤 값을 취하든 간에 무조건 0,0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S라는 놈이 0,0이라는 이 벡터를 절대 원소로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S의 지금 원소의 모양이 뭐예요? 밑에 있는 성분이 무조건 3이 되는 원소들의 모임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0벡터를 우리가 반드시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는 바로 뭐다? 이 S는 R2의 부분 공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그 첫 번째 조건에서 이미 어긋난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요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요 부분 이제 좀 처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예제 5.1.3 같은 경우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S가 이제는 X, Y, Z죠. 요런 집합이고 Z는 0인 요런 집합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그 원소의 모양이 X, Y, 0인 요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첫 번째 S의 원소들의 형태다라고 생각하고 자, 첫 번째 자, X도 0이고 Y도 0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0,0,0이 바로 S의 원소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한꺼번에 보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꺼번에 보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알파의 x1
y1 0. 그 다음에 베타의 자 x2 y2 0. 그러니까 뭐예요? S상에 있는 원소 두 개를 가져와 가지고 상수배를 한 다음에 더해서 그 더한 벡터가 역시 S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 방법을 우리가 이용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요 방법을 이용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얘는 뭐예요? 알파의 x1 플러스 베타의 x1.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의 y1 플러스 베타의 y1. 여긴 0이죠. 그죠? 뭡니까? 딴 건 몰라도 결국에는 세 번째 있는 그 성분이 0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S의 원소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S의 원소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0벡터도 S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각각의 상수배를 해서 두 벡터를 상수배해서 더한 것도 S의 원소가 되니까 우리는 뭐다? S는 역시 R3의 부분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 5.1.1도 역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가 이제는 역시 X, Y, Z인데 Y의 조건을 이렇게 줬어요. 2X, Z는 마이너스 X. 그러면 우리가 S의 원소가 될 수 있는 놈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X, 2X,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맞죠? 요런 모양이 바로 S의 원소들의 형태가 될 건데 그러면 첫 번째 당연히 X가 0이면 어때요? 0, 0, 0이 S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자 역시 두 벡터를 가져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자 알파의 x1 그다음 2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 플러스 베타의 x2 2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x2.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게 되면 자 알파 x1 플러스 베타 x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건 어때요? 두 배로 묶어 주게 되면 역시 알파의 x1 플러스 베타의 x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어때요? 알파의 x1 플러스 베타의 x2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분의 두 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배를 해준 형태가 되니까 이것 또한 뭡니까? S의 원소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뭐다? 이 S는 역시 R3의 부분 공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갖고 여러분도 한번 연습을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안 해보시면 이게 지금 이렇게 눈으로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직접 이렇게 해보는 거 안 해보는 거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들 직접 한번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문제 5.12를 볼게요. 문제 5.12를 한번 볼게요. 자 S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X, Y인데 R2상에 있는 공간인데 이게 뭐다? Y를 이제 X제곱으로 줬어요. 이렇게 되면 부분 공간이 아님을 보여라 했거든요. 그럼 일단 뭐예요? 그럼 이 일단은 원소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X와 X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X가 0이면 일단 뭐예요? 0,0은 당연히 S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1번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데 두 번째 이제 각각의 상수배를 시켜가지고 더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의 x1, x1의 제곱
그 다음에 베타의 x2의 x2의 제곱.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알파의 x1 플러스 베타의 x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의 x제곱, 알파의 x1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x2의 제곱. 자, 이런 결과가 우리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부분 공간이 되려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되겠습니까? 부분 공간이 되려면 우리가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알파의 x1 플러스 베타의 x2고, 이 첫 번째 성분의 제곱이 된 형태가 돼야 되니까 알파의 x1 플러스 베타의 x2의 제곱. 자, 요런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이거랑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나요? 안 같죠? 그죠? 이거는 물론 뭡니까? 당연히 이거랑 이거랑 같아지게 되는 x1과 x2 찾을 수는 있죠. 사실. 하지만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x1과 x2에 대해서 이 두 개가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같아져야만 우리가 이게 두 개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 두 개는 일반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되나요? 따라서 우리는 뭐다? 요 벡터 자체가 S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S는 바로 뭐가 된다? R2의 부분 공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걸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생성된 부분 공간이라 해가지고 앞에도 우리가 조금 소개가 되어진 그 스팬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에서 벡터의 1차 결합과 생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 정리를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조 정리를 보시게 되면 자, 5.1입니다. 자, 어떤 V라는 그 부분 공간이 있어요. Rn의 부분 공간. 근데 그 V에 임의의 벡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벡터들의 1차 결합은 V에 속한다. 이건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뭐예요? 더하기, 부분 공간이면 더하기에 대해서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V를 Rn의 부분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바로 뭐다? 어떤 알파 1 v1 플러스 알파 2 v2 이렇게 해서 알파 n vn.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 V의 원소들에 대한 1차 결합입니다. V의 원소들의 V의 원소들의 2차 결합. 그 1차 결합의 형태도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V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분 공간이면 바로 그 1차 결합은 어떻다? 바로 그 V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자, 188페이지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188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정리 5점인데, 보시게 되면 Rn의 벡터 V1, V2에서 VK까지 그 VK들에 대해서 우리는 스팬 V1부터 VK
RN의 부분 공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V1, V2 이렇게 해서 VK들이, 그러니까 K개의 벡터인 거죠. 이것들이 전부 다 N차원 벡터가 된다는 겁니다. N차원 벡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뭐다? 스팬 V1, V2, VK, 이것은 바로 뭐다? RN의 부분 공간이다. 이게 이제 정리 5.2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일단은 이 스팬 V1부터 VK까지로 이루어져 있는 요 형태는 바로 뭐냐면, 요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원소들의 모양은 바로 요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죠. 요런 형태. 알파1 V1 플러스 알파2 V2 이렇게 해서 알파 K VK. 그러니까 요런 1차 결합들의 형태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성된 집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팬 V1부터 VK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이 V1과 V2, VK들로 생성할 수 있는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양의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이렇게 1차 결합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 i는 1부터 k까지는 어떤 실수가 되겠죠. 요런 모양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0벡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0벡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보려면 일단 당연히 뭐예요? 알파 i들이 0이면은 뭐예요? 0이 일단 이 스팬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다른 벡터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그 벡터들이 성립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V를 알파 1부터 V1, V2 이렇게 해서 알파 K, VK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어떤 W라는 것을 이제 다른 걸 가져와야 되겠죠. 요렇게 요 알파, 그러니까 요 상수배가 되어져 있는 요 놈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놈을 가져와야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개를 일단은 S상에도 가져왔을 때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알파 V 플러스 베타 V가 임의의 상수 알파와 베타를 곱해가지고 1차 결합시켜준 요 벡터 자체가 S 안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를 보면 되잖아요. 맞죠? S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스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알파 V 죄송합니다. 알파 V 더하기 베타 W가 돼야 되겠죠. 베타 W, 이것이 스팬 V1, VK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보게 되면은 뭐예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알파의 알파 1 더하기 베타의 베타 1
V1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의 알파2 플러스 베타의 베타2 V2 이런 식으로. 이게 돼 마지막으로는 알파의 알파 K 더하기 베타의 베타 K의 VK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결국 뭐예요? V1과 V2, VK들에 대한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다? 1차 결합으로 나타내줬으면 이것도 뭐예요? 스팬 V1, VK의 원소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결론은 뭐다? 우리는 이 스팬 V1부터 VK까지도 RNA의 부분 공간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그 부분 공간이나 이런 걸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부분에 뭐냐면 영공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영공간. 그래서 영공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 이 영공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연립1차 방정식의 그 해집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해집합을 말하는 건데, 좀 예제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서 영공간이 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88페이지에 그 예제 5.1.4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1.4. 자, 여기서 이제 A가 있고 X가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X가 지금 NA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기호부터 좀 정의를 해야 되겠네요. 예제를 먼저 하기 전에 자, 여기 있는 그 예제 5.1.4 위에 있는 글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M 곱하기 N 행렬 A에 대하여 동차 연립 1차 방정식 AX는 0의 해집합을 우리는 NA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영공간인데 NA를 일단은 우리가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AX는 0이라는 해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NA라고 안 읽고 눌 A라고 읽어요. 눌 A. 눌 A라고 읽거든요. 여기 영공간에 보게 되면 눌 스페이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189페이지에 정의해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그 우리가 어떤 연립 1차 방정식, 이 연립 1차 방정식에 해가 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무조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게 되는데 그 해를 나타내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형태에 대한 그 집합을 바로 우리는 이렇게 눌 A라고 우리가 읽어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제 5.1.4를 보게 되면은 일단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좀 적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눌 A라는 것은 어떤 X들의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X들의 모임인데 어떤 모임이다. 이런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이 는 0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X들의 모임, 해집합을 바로 뭐다? 눌 A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예제 5.1.4의 A가 1, 1,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6,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4 이런 행렬이 있고 X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X가 이제 눌 A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보려면 결국엔 A와 X를 곱해어 봤을 때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맞죠? 만약에 0이 된다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AX는 0의 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해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4. 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7,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여기 0이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것도 0이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이것도 0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AX는 0을 만족시켜 줄 수 있으니까 고로 이 X는 바로 뭐가 된다? 고로 이 X는 룰 A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행렬 A가 뭐냐에 따라서 룰 A가 어떻게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형태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예제 5.1.5를 보시게 되면 m 곱하기 n 행렬 A에 대해서 NA는 역시 RN의 부분 공간이다 라는 거 우리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X라는 놈을 룰 A에서 가져오게 된다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예요? AX는 0인 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X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첫 번째로 만약에 0을 가져오게 되면 X가 만약에 0이면 어때요? A 곱하기 0 벡터죠. 맞죠? 그럼 이건 0인 걸 만족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0이라는 것이 룰 A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일단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어떤 X랑 Y를 룰 A에서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걸 만족시켜 줄 수 있냐면 AX는 0이고 AY도 0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알파 X 더하기 베타 Y도 역시 룰 A에 들어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행렬 A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 X 플러스 베타 Y도 룰 A의 원소가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 알파의 AX가 되고 얘는 베타의 AY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앞에서 뭐예요? AX는 0이고 AY도 0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얘도 뭐다? 0이고 얘도 0이라서 우리는 결론이 뭐다? 얘도 알파랑 베타에 관계없이 0이 된다는 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알파의 X 더하기 베타의 Y도 룰 A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0이랑 상수배를 해서 두 개 더한 것도 룰 A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다? 룰 A라는 것은 역시 RN의 부분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의를 다시 여러분들 보시면은 결국 AX는 0의 해집합을 우리는 이렇게 NA라고 표시를 하고 읽을 때는 룰 A라고 읽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영공간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마디로 자 예제 5.1.6인데 일단 A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A가 지금 이렇게 지금 3 곱하기 4행렬로 나와 있는데 이거의 영공간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AX는 0의 해를 구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해를 구하기 위해서 첨가 개수 행렬을 조금 여러분들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행렬 A가 1, 2, 1, 4고요. 여기 당연히 0, 0, 0이 봐야 되겠죠. AX는 0의 해가 바로 룰 A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2, 5, 0, 8이고 그 다음에 1, 3, 마이너스 1, 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서요? 이거를 기본 행변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조금 기하행 사다리꼴로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가 그 해를 구해줄 수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본 행변을 거쳐서 마지막 것만 좀 가져와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마지막에 이제 기하행 사다리꼴로 나타나는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1, 그 다음에 0, 5, 4,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0, 1, 마이너스 2, 0. 그 다음에 여기는 0, 0, 0, 0. 이렇게 된다고 지금 책에도 나와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는 그 중간의 과정도 여러분들 다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뭡니까? 선행변수가 바로 이게 지금 뭐예요? 사실상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요 해가 바로 x1, x2, x3, x4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요 성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선행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선행변수는 바로 뭐다? x1, x2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자유변수는 x3랑 x4가 되는데 얘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두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행에서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x1 자체가 뭐예요? x2죠. 죄송합니다. x2가 결국 2x3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2x3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x1은 뭡니까? x1은 마이너스 5x3에 마이너스 4x4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를 한번 구성해 보게 되면 x1, x2, x3, x4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이너스 5 알파 마이너스 4 베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알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알파들 베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0 그 다음에 베타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영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공간 NA라는 놈은
NA라는 놈은 바로 얘네들에 대한 모양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는 임의의 실수, 임의의 실수가 아닐 수도 있죠. 임의의 상수라고 할게요. 상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연공간을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연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벡터가 뭐예요? 요 벡터와 요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 벡터를 x1, 요 벡터를 x2라고 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1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무리 되어져 있는 부분인 거죠. 따라서 이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요 부분을 x1, 그다음 요 부분을 x2라고 했을 때 따라서 이 룰 A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스팬 x1과 x2로 생성된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공간이 좀 많이 협소해 가지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문제 5.13을 여러분들 같이 풀어보시면서 조금 연습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행렬의 이제 행공간과 열공간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자, 일단은 정의 밑에 있는 정의 박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m 곱하기 n 행렬 A에 대해서 A의 열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Rm의 부분 공간을 우리는 A의 열공간이라고 하고 RA라고 표현을 한다 알게 되어 있죠. 그 다음 A의 전체 행렬 AT의 열공간을 우리는 A의 행공간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보게 되면 예제 5.17를 같이 보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A가 1, 2, 3이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4,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그 A의 열공간을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RA. 그럼 이 RA는 바로 뭐다? A의 열벡터들로 생성되는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열벡터대로 구분해주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1,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 4, 그 다음에 3, 0,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성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공간은 뭐가 있어요? 행공간은 이제 행을 읽어주시면 되겠죠. 이제 행을 읽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 벡터를 이렇게 세로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 행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A라는 그 행렬을 전치시켰을 때 그 열을 읽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행을 열로서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 2, 3,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 0,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4, 1. 자, 이런 식으로 행을 열로서 읽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m 곱하기 n 행렬의 행공간은 Rn의 부분공간으로 A의 행벡터들에 의하여 생성되는 R1 곱하기 n의 부분공간의 표현이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91페이지에 자, m 곱하기 n 행렬 A의 열 벡터들을 차례대로 A1부터 AN이라고 할 때 이미 스칼라 X1부터 XN까지에 대해서 이게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어떤 행렬 A를 m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할게요. m 곱하기 n 행렬 A를 구성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1, A2 이렇게 해서 이게 n 행렬이니까 열이 n개니까 n개 이런 식으로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A의 열 벡터들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스칼라에 대해서 임의의 상수 x1부터 xn까지를 생각을 해서 x1, a1, x2, a2, xn, an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지금 뭐예요? 어쨌든 그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잖아요. 맞죠? 그럼 이 벡터는 당연히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열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열 공간 안에 들어간다부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열 벡터들로 생성된 이건 뭡니까? 열 벡터들로 이게 뭐예요? 스팬 A1부터 AN의 원소 형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A1과 AN으로 생성되어진 그 공간인 바로 이 열공간. 이 열공간의 원소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게 되면 얘는 뭐예요? 얘는 결국 이렇게 되겠죠. 얘가 결국 뭐예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어떤 x라는 놈을 이제 요렇게 우리가 구성을 해봐요. 열 벡터. 이렇게 열 벡터를 가져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상 뭡니까? 요 나와 있는 요 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1, AN, 그 다음에 X1, X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뭡니까? AX잖아요. 맞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결론
어떤 행렬 A의 열 공간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행렬 A에다가 어떤 벡터를 곱해준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결론이 바로 정리 5.3이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열 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벡터에다가 A를 곱해주게 됐을 때 나오는 바로 뭐다? 치역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조금 좀 밑줄을 좀 그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m 곱하기 n 행렬 A를 Rn에서 Rm으로의 변환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정리 5.3은 A의 열 공간 Rn은 그 변환 A의 치역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걸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함수. 그러면 사실 이게 뭐냐면 정의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의역. 그러면 이 A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함수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 집합 자체는 바로 뭐 RA라는 이 집합 자체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 함수의 치역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치역. 아시겠죠? 이건 조금 이제 고급 선형대수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배울 때 이제 처음에 소개되어진 내용이라서 수학 전공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익혀둘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여러분들 이제 전공 수학 할 때도 아마 이걸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지금 교양 수학인 이 선형대수에서 과정에서는 이걸 심도 있게 다룰 필요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벡터에 대해서 이 행렬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취급을 할 거냐면 함수라고 우리가 조금 취급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변환시키는 어떤 함수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행렬 A라는 것이.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정리 5.4에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를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 그 B가 A의 열 공간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해를 가져야 되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이거잖아요. AX는 B인 거잖아요. 맞죠? 그죠? 이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를 가지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얘를 이것도 뭐예요? 이거는 열 공간의 원소라고 보면 되겠죠. 아까 앞에다 봤듯이. 그죠? 열 공간에 있는 원소라고 보면 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데? 그 열 공간의 원소가 바로 뭐가 된다? B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B가 A의 열 공간에 속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면은 우리는 뭐다? 연립일차 방정식 AX는 B가 열 공간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해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열 공간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뭡니까? 예제 5.1.8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5.1.8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A가 일단 이렇게 나와 있죠. 1,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4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B라는 벡터를 이렇게 줬어요. 마이너스 2네요. 네, 이렇게.
그랬을 때 B가 A 열 공간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당연히 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첨가 계수행렬을 역시 구성을 해봐야 되겠죠.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4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거를 기본 행변을 시켜가지고 한번 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행에다가 2를 곱해서 2행에다 더하면 1행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여기는 0. 2를 곱해서 더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를 곱해서 더하면 여기는 6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를 곱해서 더하니까 여기는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더하면 되겠죠. 0.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 더하면 6. 여기 더하면 여기는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보시게 되면 그러면 뭐 2행에서 3행이랑 우리가 이 행을 보게 되면 같은 형태고 뒤에 있는 상수 부분이 다르니까 얘를 마지막에 나온 결론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마이너스 4 6 3 그 다음에 여기는 0 0 0이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마지막 행만 보고도 충분히 해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해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해가 없어요. 마지막 행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판단은 바로 뭐다? 해가 없다는 겁니다. AX는 B의 해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열공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B는 열공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A의 열공간을 직접 한번 구해보자라는 건데 그 A의 열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A의 열공간 그래서 우리가 A 열공간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 A 열공간 일단은 좀 왜 열공간을 이렇게 구했지? 그냥 A 열공간이면 그렇게 해주면 안 되나? A 열공간을 지금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거네요. 사실상 그 열공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RA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것도 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좀 계산해 봤을 때 이 여기 있는 그 벡터의 숫자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줄여 가지고 우리가 그 생성된 부분 공간의 형태를 좀 더 협소하게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내용을 배울 거예요. 뭐 이제 1차 종속이냐 뭐 1차 독립이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여기서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러면 A의 열공간의 임의 벡터를 지금 V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AX는 V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그 XY 그런 AX들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v를 우리가 v를 만족시키는 v를 일단 이렇게 한번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자 1, 1, 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4 x, y, z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여기는 1, 1, 2의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을 곱해서 다음에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4고 여기는 6이었는데 자 1을 곱해서 더하니까 여기는 y 플러스 2x가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0, 마이너스 4, 6에 그냥 더하는 거니까 여기는 z 플러스 x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한 번만 더 변화시켜 볼게요. 그러면 얘는 자 1, 1, 2의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 마이너스 4, 6의 y 플러스 2x 그럼 여기는 0, 0,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여기는 z 플러스 x에 마이너스의 y 플러스 2x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부분을 계산해서 좀 간단하게 나타내 보게 되면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y 플러스 z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열공간에 그러니까 열공간에 속하는 것이 지금 열공간에 속하는 어떤 부위를 가져왔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죠? 정리 5.4대로라면 뭐예요? 우리가 해를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 B가 A의 열공간에 속하는 것인데 그럼 A의 열공간에 속할 수 있는 어떤 V라는 걸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 가져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를 구해보게 되면 요 연립일차 방정식을 반드시 해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반드시 해를 가지게 되려면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에서 당연히 0을 만족시켜 줘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z라는 요 놈이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x는 뭐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z는 0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일단 당연히 원점을 지나죠. 일단은 원점을 지나고 자 두 방향 벡터 (1, 0, 1) 그 다음에 0, 1, 1 이거로 결정되는 평면이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z는 0이잖아요. 맞죠? 선행변수가 지금 x라고 보면 되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선행변수가 결국 여기라고 잡아주게 되면 y 값이 알파고 z 값이 베타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죠? y를 베타라고 두고 알파라고 두고
알파라고 두고 그 다음에 z를 베타라고 두면 그럼 x는 뭐가 되겠어요? x는 이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x, y, z를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는 베타, 여기는 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 이렇게 되겠죠. 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나? 뭐지? 이 U1, U2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저도 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니네. 일단 원점을 지나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방향 벡터 두 개가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U1, U2 얘에서 결정되는 평면이다. 따라서 RA는 pen U1, U2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열 벡터잖아요, 맞죠? 열 벡터니까 이게 열 공간이니까 열 공간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좀 헷갈리네요. 갑자기 이렇게 U1, U2가 나오지? 잠시만요. 여기서 한번 결정을 해볼게요, 한번. 자, 일단 여기서 이 평면 자체가 지금 뭐예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z는 0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열고 거는 결국 이게 되는 게 맞는데, 여기까지도 맞는데, x, y, z 플러스 y 마이너스 z는 0을 만족시키는 이 집합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u1, u2가 나오는 이유가 뭐지? 두 방향 벡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아, 혹시 이건가? 아, 그냥 이건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방정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그냥 벡터 두 개를 가져온 거네요, 그냥. x, y, z에 지금 뭡니까? 1, 0, 1 집어넣으면 0 성립하죠. 그 다음에 x, y, z에 0, 1, 1 집어넣으면 성립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우리가 조금 이 식만 보고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x, y, z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이제 벡터를 두 개를 가져와 가지고 그 두 개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U1 여기를 U2라고 하면은 결국 뭐다? span U1 U2 이렇게 되겠죠. 사실상 U1 U2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맞죠? 그래서 사실상 요렇게 정도만 여러분들 조금 정리해 주셔도 충분한 그 예제 5.1.8의 2번에 대한 답이 된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스펜 U1, U2까지는 여러분들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은 자 그래서 문제 5.1.4도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 있는 뒷부분도 좀 읽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